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4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이스라엘 전쟁 불안에 약간 하락,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펩시콜라, 펩시코 어닝 잘 나오면서 나스닥 플러스고 6월 고점인 380달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10월 10일 미국 CPI, 10월 13일 TSMC 미국 기업들 3분기 어닝 따라서 얼마든지 나스닥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죠. 나스닥 상승시킨 펩시코 어닝부터 보면 주당 순이익 2.2배, 매출도 23빌리언으로 어닝 비트를 했고요. 작년 10월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매출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9월 말 코스코, 나이키, 마이크론 어닝 비트 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좋다는 거고 10월 중순에 있는 빅테크 어닝도 이렇게 되면 나쁠 수가 없는 거죠. 펩시코 어닝을 자세히 보면 순수 분기 성장은 6.7%, 전년 대비 8.9%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업률은 낮아서 개인들 소비는 꾸준히 지속된다는 의미고요. 미국은 소비가 핵심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 잘 팔리고 외식이 많으면 경제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볼만한 점은 과로 마이너스인 외국 수출 분야에서 펩시코 수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은 경기가 좋은데 미국 제외한 국가들 펩시콜라 매출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 상승도 원인이겠지만 미국 제외한 국가들은 경제가 미국보다 회복이 약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1997년 IMF의 시발점도 94년 미국이 고금리로 금리 인상하고 글로벌 자금들 미국으로 흡수가 되면서 중진국 개발도상국들이 리스크가 커졌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처럼 약한 꼬리가 글로벌에서 한 번 더 부러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27,000달러 구간 잘 버티고는 있는데 선물 약정 볼륨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8월 18일 비트코인 3만달러에서 폭락 이후 9월 저점 찍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면서 약정 볼륨 또 오르는 추세이고요. 작년 11월 FTX 파산 이후 여기 구간 참고를 하면 될 듯 합니다. 나스닥은 상승하지만 비트코인은 코인 자체 리스크로 빠른 상승을 못했고 선물 볼륨만 상승하면서 한 번은 더 청산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재차 반등하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횡보가 20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나스닥 바닥 끼었다면 비트코인은 11월 FTX 파산되고 나서 찐바닥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결국에는 나스닥 따라서 비트코인도 상승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 5월 루나코인 파산될 때도 이때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면서 선물 볼륨은 오히려 재상승을 했고 빠르게 반등 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롱포지션 청산되면서 17,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적으로는 큰 상승 이후 반등을 시작할 때 두 번 정도 롱 청산 있고 난 다음 상승을 했습니다. 선물 볼륨 움직임에 따라서 최근 27,400달러 구간이 한 번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3개월 이상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반감기 패턴을 보았을 때 우리가 현재 있는 구간이 여기 초록색이고요. 2016년, 2019년 반감기와 비교해서는 11월 21일 비트코인 큰 상승 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반감기는 코인 채굴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데 반감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반감기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한 번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10월 안에 나온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16년에 반감기로 상승은 빠르겠지만 세력들 대량 입절하면서 가격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결국에 늘어난 비트코인 수요로 인해서 가격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매번 반감기 후 6배 이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다르게 지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패밀리 하우스 거대 자본들이 분산 투자로 비트코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자산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트코인을 적정 비중으로 홀딩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월가에서 추천하는 비트코인 보유량은 10% 자산 비중인데 개인이 얼마나 코인에 대한 믿음과 이해도가 높냐에 따라서 더 많이 투자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아파트도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높은 대출 금리에 10억, 20억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은행에서도 주식 코인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
높은 것도 부동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매일 중경투 시청하시는 가격대라면 최소 원화 1억 원 정도는 코인 투자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고수일 가능성이 높고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죠. 작년 하락장과 올해 횡보장에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1년 안에 코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는 매우 많습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ETF, 연중 금리 인하가 강력한 코인 가격 상승의 호재인 거고요. 2019년 여기 반감기 전 상승할 때도 연중 금리 인하로 횡보하다가 결국에 나스닥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폭락은 했지만 연준 돈풀기로 비트코인 6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20배 넘는 폭등을 했었고요. 최근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위주로 돌아가면서 코인 시총 2등인 이더리움은 매우 약세입니다. 작년 5월 루나코인 파산 났을 때 비중만큼 상승을 했고요. 여기 있는 수치는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나눈 값인데 17개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 1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 저점에서는 11개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 1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7개가 필요한 거죠. 이더리움 선물 ETF 통과되어서도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코인 시장 거래량 낮고 이더리움으로 신규 진입하는 자본이 매우 적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부터 이더리움 스테이킹 영향으로 비트코인 6배 오를 동안 이더리움은 20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이더리움 가격 $1000 아래로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나마 거래소 세력들 이더리움 많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고요. 2020년 피크에는 저점 $80 대비 60배 넘게 $5000까지 이더리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2019년 저점 대비 20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코인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알트코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죠. 하지만 기관들의 이더리움 매수는 아주 조심스럽다 볼 수 있습니다. 선물 ETF까지 나오면서 SEC가 이더리움 증권이라 분류한 코인이지만 2016년 이더리움이 해킹이 된 적이 있는 만큼 거대 자본들이 쉽게 이더리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개발된 이후 단 한 번도 해킹이 없었지만 이더리움은 비탈릭 포함 가격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본격적인 진입은 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더리움이 해킹되고 난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만 봐도 단 한 번도 강력한 매수 시그널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으면서 나스닥 반등 올 때가 이더리움 2019년처럼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금리 인하 내년 5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추가 하락 올 것이라는 판단이 뜻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율 기다리면서 당장에는 큰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인플레이션율이 재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횡보로 주춤해지면서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질지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듯 하고요. 10월 10일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발표가 되었는데 3.6%로 전월 3.7%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율도 4.3%에서 4.1%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12월 1일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면서 내년 5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긍정적으로 나오고 10월 중순 빅테크 어닝까지 호재로 나온다면 비트코인 또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1주차 지난주 기관들 크립토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8월하고 9월 강력하게 매도하는 것에 비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매수를 시작했고요. 42밀리언 매수에 전체 볼륨은 800밀리언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추가 매수, 솔라나는 23밀리언 매수에 118밀리언까지 보유량이 상승했고요. 9월 4주차 2주 전과 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기관들이 비트코인 900밀리언 가까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보면 기관들 단타 매매로 매수한 듯은 보이지만 전체 보유량은 지난주 7000밀리언에서 6900밀리언으로 감소를 했고요. 비트코인 보유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솔라나 비중이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FTX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솔라나 가격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 기관들 매수 비중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작년에도 기관들 솔라나 매수하고 상승했다가 재하락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솔라나에 물린 기관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펌핑해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무작정 기관들 산다고 솔라나 따라 산다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63밀리언에서 62밀리언으로 약간 비중이 감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